자, 지난 시간에 냉전이라는 게 생겼고 또 제3세계가 등장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냉전이 폭망해요. 그래서 제목은 냉전 체제의 결국은 이제 냉전 체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요거를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은 냉전 체제의 중심이었던 소련이 또 망합니다. 붕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소련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개혁하고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강자로 이제 등극을 하죠.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대결 구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련이랑 미국의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냉전 체제가 어떻게 완화됐는지부터 이제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소련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랑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대립을 하다가 왜 얘네가 완화가 됐냐면은 소련도 힘이 좀 약해지고요. 미국도 힘이 약해집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3세계가 등장을 하죠. 아니, 왜 우리 보고 자본주의 아니면은 사회주의를 택하라고 그래? 나는 그 어디에도 끼지 않을 거야.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소련하고 미국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 소련의 영향력이 어떻게 약해지냐면요. 중국하고 소련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강자로 떠올라요.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이념 및 국경 갈등을 벌입니다. 소련이 1인자였으면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 이제 중국이 소련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리고 소련 밑에 있던 나라들이 나 너 밑에 안 있을래? 독립할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 독립 나 떠난다 안녕. 또 폴란드 나도 떠난다 안녕. 요거를 독자적으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는다. 독자 노선. 나는 니네 밑에 있지 않고 내 알아서 내 나라는 내가 이끌래 하면서 독자 노선을 추구합니다. 자, 미국도 미국만 믿고 있던 나라들이 슬슬 떠나는데요. 미국이 만든 군사 동맹 뭐 있었다 그랬더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었다 그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줄여서 뭐라고 그랬더라? 나토라고 그랬잖아. 나토. 여기에 탈퇴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프랑스가 탈퇴를 합니다. 나 여기 안 있을래. 탈퇴. 그리고 얘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데요.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무기 만들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진행하겠다고. 독자적인 핵무기. 나는 요렇게 나토에 가입되지 않아도 우리 프랑스는 미국 너랑 맞짱 뜰 수 있는 강한 나라야 하면서 탈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이 패전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 소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경제 성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이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이 당시에 미국 말 듣고 자본주의 해라 이런 영향력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혹은 소련도 그 맨날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게 싸우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득인가? 이득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야, 그냥 그만 싸우자 하면서 변신 과정을 걷는데 첫 번째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거는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1969년도에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니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누가 발표했냐면요. 미국이. 야, 맨날 내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안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까봐 겁나서 뭐 베트남 전쟁도 참여하고 한국 전쟁도 참여했는데 나 이제 전쟁 개입 안 할래. 우리만 손해인 것 같아. 개입 안 할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핵과 관련된 핵이 있는 위험한 거는 핵 위협 정도는 내가 가입을 할 텐데 그냥 알아서 뭐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고 니네 나라가 싸우는 거 내란 옆에 나라가 쳐들어온 걸 침략이라고 그러는데 나 상관할 바 아니야. 아시아 각국 스스로 협력해서 알아서 대처해라. 나 안 도와준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미국은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겠다.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자본주의를 도와주겠다 하는 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닉슨하고 트루먼 독트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을 시작하는 거야. 난 이제부터 냉전 시작할래 라는 거고 냉전 시작이라고 쓸게요. 얘는 닉슨 독트린은 냉전은 무슨 나 종결할래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럼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 중국이란 나라, 중국은 사회주의잖아. 그래서 원래 미국하고 왼수지간이었는데 어느 날 중국이 미국 탁구 선수단을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벌이죠. 미국 탁구 경기.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탁구 경기한 게 뭐 대단해요? 근데 그 당시는 서로 왼수여서 절대로 함께 스포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1900 몇 년도냐? 1971년도에 탁구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탁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핑퐁이라고 그러죠. 핑퐁. 근데 이거를 핑퐁 외교라고도 하면서 탁구하면서 살그머니 친해지기 전법. 이걸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또 방문해요. 와, 중국 방문. 미국 닉슨 대통령인데, 아, 나 니네 나라 놀러 갈래 하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방문해서, 아유, 안녕하세요. 뭐 악수도 하고 친해지겠지. 이런 분위기가 1972년도에 형성이 되고요. 동독하고 서독, 얘네가요, 국제연합, UN, 원래 가입 안 했는데 동시 가입. 그렇다면은 유엔에 가입하면은 유엔 하면 뭐야? 평화제. 아, 우리는 이제 평화적으로 사이좋게 지내겠다. 뭐 이런 뜻을 표방을 하죠. 1973년도입니다. 또 자리 모자라서 밑에다 쓸게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아이고 나는 미국 중국 아유 사회주의 자본주의 절대 국교 수립 안 할 거야. 뭐 서로 만나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 교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1979년에 미국 중국 안녕 만나면서 국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는 국교를 수립을 합니다. 1979년. 자,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분위기로 점점점점 해가 진해질수록 서로서로 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냉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소련이요. 또 약속을 합니다. 미국, 소련이 무기 만들 때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거 있잖아. 혹은 방어용으로 그 핵무기는 진짜 야 우리 핵 만들면 서로 경쟁해서 핵 만들면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는 진짜 만들지 말자. 이런 거를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전략무기, 핵무기죠. 핵무기 만들지 말자라는 거. 자, 이런 것도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죠. 자, 이게 언제냐? 1979년도입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그 냉전의 중심축이었던 소련이 개망합니다. 소련 해체가 돼요. 해체. 소련이라는 것은 연방공화국이랬잖아. 근데 걔네가 해체가 되면서 사회주의라는 게 붕괴가 돼요. 붕괴. 없어지죠. 그러면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쌓았던 게 냉전인데 이 사회주의가 없어지니까 이제 냉전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자, 소련은 또 어떻게 해체가 되냐? 소련 해체를 좀 알아볼게요. 자, 소련이 해체된 거는요. 일단 가난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1970년대 우리 사회주의 해가지고 모든 사람 공평하게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 근데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침체돼요. 경제가 침체되면은 자, 봐봐. 아빠가 취직을 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럼 취직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근데 그 회사가 돈을 안 주잖아. 아빠는 그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죠. 경제가 침체됐다는 거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돈을 못 벌고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 그래서 소련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바초프. 소련의 리더였는데 얘가 이게 사회주의만 이렇게 쓰니까 이 경제가 침체되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애들은 저렇게 막 발전을 하고 돈을 잘 버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조금 사회주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요소도 조금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개혁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도 선언합니다. 뭐 동유럽 국가까지 내가 다 챙길 여력이 없다. 동유럽 국가 나 간섭하지 않을게. 불간섭. 내 거나 잘해야지. 그리고 이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개방이라는 것 두 가지 정책을 해요. 개혁. 그러니까 우리 뭐 소련을 좀 바꾸겠다. 근데 그거 이름을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그러고 개방 이거를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요. 글라스노스트 두 개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개혁이라고 했죠. 페레스트로이카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겠다는 경제 정책인데 경제 정책에 시장 경제 자, 시장 경제는요. 친구들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사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당근에 내 옷을 하나 올렸어. 옷을 올렸는데 10,000원에 올렸는데 안 팔려. 그럼 선생님이 다음날 9,000원으로 내리고 8,000원으로 내려. 팔려. 8,000원이 적정 가격인 거야. 이게 바로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물건은 적정 가격,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알아서 맞춰가지고 적정 가격이 이렇게 막 팔린단 말이야. 이런 거를 시장 경제라고 그래. 그런데 사회주의는 시장에 내버려 두지 않고요. 정부가 다 가격을 결정해요. 자, 이 옷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파는 거고, 자, 이 옷은 10,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에 파는 거야. 그랬더니 경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한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 이거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라스노스트 정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 자유? 그럼 예전에는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는 당이 하나예요. 공산당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에서 원하는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탄압을 했는데 자유롭게 언론 자유를 하고 뭐 정치 민주화 자유롭게 토론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야. 정치 민주화. 정치 민주화라고 그렇게. 이거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펼쳐서 고르바초프는 어쨌든 돈을 좀 벌자, 경제를 개혁하자. 그리고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이놈의 냉전 무슨 소용이 있어? 냉전 종식. 우리 이 소련이 잘 살아야지. 냉전을 종식 이제 그만하자. 자, 요 선언 이름을 몰타 회담이라고 합니다. 몰타 회담을 1989년에 선언을 해요. 1800 아이고 왜 이래 1989년도에 하는데 이 몰타 회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고 나 간섭 안 할게.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이름이 부시였어. 부시와 함께 냉전 끝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냉전 우리 이제 안 싸워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소련이 끝나고 소련은 해체가 됩니다. 우리 소련 해체 계속해서 소련이 어떻게 해체가 되냐면 소련 해체라고 쓸게요. 소련은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국이었잖아. 근데 이게 각자 독립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해체라고 그러죠. 고르바초프가 이런 정책을 나는 이제 냉전 종식하고 자본주의 방식을 받아들일게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소련 공산당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쿠데타를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 쿠데타를 봐봐. 고르바초프
개혁을 주장하죠. 그랬더니 소련의 공산당이 싫어. 왜 개혁을 해? 우리 사회주의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련 공산당이 쿠데타라는 거는 이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력으로 힘을 가한 거야. 근데 이 쿠데타를 옐친이라는 사람의 쿠데타가 진압을 합니다. 옐친의 쿠데타 진압. 그러면은 얘가 폭망한 거지.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옐친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요. 소련은 해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체가 되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해체됐던 애들 중에서 몇 명이 야, 그럼 우리끼리 해체는 해체고 우리끼리 다시 좀 뭉쳐볼래? 하고 만든 게 독립국가연합이에요. 독립국가연합. 그래서 이제 이름이 CIS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A나라, B나라, 그 다음에 독립국가연합, CIS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련이 망하니까 사회주의 진영들이 우두두두두 다 같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 붕괴된 이유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붕괴, 사회주의 진영 붕괴라고 쓰고 동유럽 나라 한번 볼게요. 동유럽. 자,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불간섭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동료로 알아서 우리 간섭 안 한다고? 아,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들도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요런 나라들이 우리도 민주화 뭐 당이 하나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는 이렇게 민주화적인 나라가 좋다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이제 없어집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치도 민주화되고 시장 경제도 도입한다. 그래서 민주화가 됐으니까 정치 민주화 당이 하나가 아니야. 정치 민주화 그다음에 시장 경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다 주도해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게 아니라 야, 니네들끼리 좋은 물건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팔어. 이런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독일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 지난 시간에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는데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있어서 동독 애들이 서독으로 못 가게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파괴가 돼 붕괴. 그리고 이 서독이란 나라, 동독이란 나라가 있죠. 이 서독이 동독을 이렇게 품어. 그래서 요걸 그냥 하나로 만드는데 이름이 이제 서독이 된 거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서독 플러스 동독이 통일이 되고 이제 이름은 그냥 독일이라고. 그런데 서독이 주체해서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1990년도에 이렇게 통일이 되죠. 그러면은 진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네요. 자, 이제 슬라비아 연방이라고 쓸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왜 난 기억 못하지? 친구들, 저는 이런 나라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194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1992년도에 붕괴됐으니까 친구들이 기억할 리가 없지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연방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대신 여기는 인종도 섞여 있고 뭐 언어도 섞여 있고 이렇게 뭉쳐 있었지만 항상 좀 불안불안했던 연방이었습니다. 자,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요, 이제 세르비아 인이 있어, 인종이 있는데 얘네가 굉장히 이제 잘라서 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을 필요가 없네.
내가 좀 독립을 할까? 그런데 야, 너가 왜 여기서 독립을 해? 하면서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독립을 막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고 하고, 그럼 어디서 전쟁을 많이 했냐면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그다음에 코소보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 유고슬라비아 전쟁 때 이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 유고슬라비아 연맹들은 다 독립을 해서 현재 7개 국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볼까요? 중국은 개혁을 또 시도했고, 얘도 개방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별도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 근데 자기네들끼리 유럽 연합이라고 똘똘 뭉쳐서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의 개혁, 개방. 중국의 리더였던 마오쩌둥이 있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좀 잘났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요. 내가 하는 경제 정책 최고야 하면서 경제 정책을 펼쳤어. 그러면은 중국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농촌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어떤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해요. 실패해서 되게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어떤 정책을 내밀었는데 실패했다? 그럼 주변에서 마오쩌둥 너는 너무 일 잘한다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비난을 하고 너는 정치 못하니까 물러나 이런 분위기였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약간 내몰릴 위기에 빠지니까 얘가 아이디어를 낸 게 나 이제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게. 바로 문화 대혁명을 시도할게.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를 시도를 해요. 이 문화 대혁명은, 자, 이거 참 중요한데 이렇게 좀 색칠을 할게. 문화를 혁명하는 건가? 뭔 짓이지? 자, 이거는 1966년도부터 1976년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났던 건데,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거. 누가 자기 말을 잘 들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잘 들까? 좀 어린 사람이 잘 들까? 약간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세력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홍위병이라는 걸 만듭니다. 홍위병, 가로 열고 중고등 학생 구성. 그래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홍위병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문화 대혁명을 할 건데 이 문화 대혁명은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문화, 뭐 맹자, 노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공부하는 그 문화 있잖아.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다가 감옥에 보내. 근데 그거를 홍위병 니들이 나서줘서 좀 해줄래? 하면서 이 정책을 펼쳤는데, 이 정책은 한마디로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그 정치적 입장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문화 대혁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화 대혁명, 중국의 전통 문화를 없애서 많은 예술인들을 잡아두고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마오쩌둥 다음으로 중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덩 샤오핑은 이런 정책을 펼쳐요. 흑묘 백묘론. 자, 흑묘는 검은 고양이, 백묘는 흰 고양이. 검든 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무조건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꼭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야, 우리 먹고 살려면 자본주의 필요해. 그러니까 시장 경제 요소 도입하자. 그럼 얘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했던 것처럼 개혁하고 개방을 합니다. 얘가 했던 개혁, 개방. 개혁이라는 거 시장 경제 도입하는 거죠. 시장 경제 요소 도입.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뭐 공장 만들어서 알아서 물건 팔고 좋은 물건 팔어. 이런 거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서 개혁하고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때 이런 시민들도 민주화 이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민주화가 너무 안 돼서 무슨 의견만 내놓으면은 너 잘못한 거야 막 감옥에 가둔단 말이야. 우리도 마음껏 얘기하고 우리 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인데 이때 1989년에 텐안면 사건이라고 민주화 운동이 또 벌어지죠. 텐안먼 사건. 요게 민주화 운동. 자, 민주화 운동은 중국 정부가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 EU라고 그러죠. 유럽 연합 성립. 유럽이란 나라는요, 뭐 동유럽, 서유럽 각각의 이제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이렇게 각각의 나라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뭉치면은 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얘네보다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얘네가 우리 석탄이랑 석유 같은 거, 석탄이랑 철강 같은 거 팔 때 우리 뭉쳐서 같이 팔자. 석탄, 철강 연합으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ECSC라고 합니다. 유럽 석탄 철강 연합이라고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요거 말고 그냥 우리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좀 뭉쳐서 뭐 관세 같은 거 없애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 그때 이름은 EEC였어요. EEC. 그러다가 우리 그냥 다 모든 걸 같이 하자. 유럽 공동체. 그리고 이름을 EC로 하다가 야, 완전한 유럽 연합이 되자 해서 EU로 요런 과정으로 이제 EU가 결성이 됐죠. 그래서 얘네는 유로화라고 그래서 화폐도 같이 쓰고요. 나라가 별도이지만 한 나라처럼 뭐 여행 갈 때도 국경선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넘나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이 결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이 그냥 커다란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요 활동은 이렇게 유럽연합이 된다면서 얘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단일화폐 옛날에는 나라별로 프랑스 화폐, 영국 화폐, 뭐 독일 화폐가 다 틀렸는데 단일화폐 유로를 쓰기 시작했고요. 유로. 그래서 이 유로를 썼다는 게 경제가 통합이 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린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냉전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냉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냉전 이후 그럼 누가 센 나라예요? 무조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돈을 잘 버는 나라가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나라들이 G7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또 모임을 결성했네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우리 수준이 맞는 7개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 G7이 지금은 가장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포함해서 G20이 결성이 됐어요. G7 국가에서 신흥 경제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정상회의 이게 좀 추가가 되죠. 그래서 같이 정치 경제 문의를 논의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미국을 견제합니다. 또 러시아 영향력 확대에 도모를 하고요. 자, G20에 우리나라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